자, 앞에 문제들 충분히 연습하셨죠? 이제는 한 번에 몰아서 여러 문제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풀어보세요. 푸셨죠? 답은 x가 5일 때 최소값 24를 가지게 됩니다. 어, 빠르게 풀겠습니다. 딱 봐도 지금 이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되고 플러스 27 나누기 x 빼기 3, x 빼기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얘는 3x에다가 플러스 x 빼기 2분의 27이 될 테고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3에다가 x 빼기 2를 만들어주고 x 빼기 2분의 27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해버리게 되면 얼마죠? 80일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18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더해서 전체적인 최소값은 24가 될 겁니다. x가 얼마일 때? 자, 얘랑 같을 때겠죠. 얘랑 같을 때인데 이 두 개 더해서 지금 18이 돼야 됩니다. 등호 성립할 때. 그죠? 그러면 얘가 9가 돼야 되겠죠? 3 약분시키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5일 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모양을 맞추는 거죠. 보니까 x 더하기 y, 여기 x 더하기 y, 여기 9z, 여기 z분의 1. 이거는 굳이 모양을 맞출 필요가 없겠네요. 얘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하나로 보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9 더하기 이렇게 곱하게 되면 z분의 x 더하기 y, 그 다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x 더하기 y분의 9z 이렇게. 그럼 얘와 얘가 지금 딱 역수관계죠. 그죠? 그럼 a, b라고 보고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해버리게 되면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6이죠. 요거 계산하면은 답은 최소값은 16이 돼야 됩니다. 여기 6. 자, 그러면 그때 x, y, z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 더해서 같을 때입니다. 얘 두 개가. 근데 더해서 6이 되는 상황이니까 z분의 x 더하기 y가 6일 때,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면 x 더하기 y가 6z일 때 최소값 16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a와 b가 5분의 1일 때 최소값 25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셨나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특정한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얘를 통분하죠. 통분하면은 AB분의 2A 더하기 3B가 되면서 이 값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개수가 반대로 되어 있죠. 3A 더하기 2B예요. 여기 1 넣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방금처럼 통분했을 때 얘랑 이 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요 식과 요 식을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3a 더하기 2b랑 그 다음에 a분의 3 플러스 b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곱하기 1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1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1이에요. 그 1 대신에 얘를 넣은 겁니다. 만약에 얘가 2라고 한다면 2, 자, 다시 3a 더하기 2b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가 있을 때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겁니다. 3a 더하기 2b를 곱하는 겁니다.
곱해주는데 없던 2를 곱한 거죠.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다시 어떻게? 2분의 1을 곱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얘는 1이기 때문에 그냥 곱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라고 한다면 곱해주고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곱해주고 3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쉽습니다. 1 곱하면 9죠. 1 곱하면 4가 될 겁니다. 그럼 13에다가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요렇게 곱하게 되면 b분의 6a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a분의 6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역수관계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3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2가 되겠죠. 최소값이. 여기 13이랑 더해서 답은 2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얘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일 때죠? 6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b분의 6a가 6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6 약분시켜주고 a랑 b랑 같을 때겠네요. 자, 그럼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근데 요 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럼 이게 a 넣어버리게 되면 5a가 1 되니까 a는 5분의 1일 때. 그 다음 여기 b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5b가 1 되니까 b도 5분의 1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식을 변형하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푸는 방식이고 아직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와 얘를 곱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3a 더하기 2b와 a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형태는 이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b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거죠. 형태가. 여기는 제곱의 형태가 와야 됩니다. 여기 제곱의 형태가 와야 돼요. 근데 1차네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제곱의 형태가 오고 여기는 곱의 형태가 오는 겁니다. 요 a와 x 곱해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a를 루트 3a라고 본다면 그죠? 요걸 우리가 여기 x라고 본다면 얘는 제곱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루트 a분의 3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 a가 요겁니다. x가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곱된 형태, 제곱된 형태 되겠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요것도 똑같겠죠? 이렇게 더하기 루트 2b 곱하기 루트 b분의 2 이렇게 이거의 제곱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1입니다. 그죠? 1이고 이것만 남게 되겠죠?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이렇게. 그리고 요쪽을 계산하게 되면 요거 3이죠. 요거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가 될 겁니다. 제곱하게 되면 25가 되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산술기하 요 식을 변형을 해서 산술기하로 푸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건데 얘도 식을 변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양에 맞게끔.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6입니다. 자, 볼까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죠. 자, 이게 18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끝내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빠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a, b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AB가 어떻게 되죠? AB가 18-의 2A 더하기 3B가 되고 이때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자 18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근데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2a 더하기 3b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합이 나오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a 더하기 3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얘 대신에 얘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크거나 같다. 18 마이너스 2루트 6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랑 같은데 결국은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식은 요거만 남습니다. 중간을 빼버리면 AB는 18-에 2루트 6AB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루트 AB를 X라고 보는 겁니다. X라고 보면은 얘는 뭐가 되죠?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식이 2차 부등식으로 바뀌게 돼요. 18-2루트 6X 이렇게. 이제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X제곱에 플러스 2루트 6X에 빼기 1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 루트 6이 보이니까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루트 6으로 쪼개게 되면 3루트 6과 루트 6이 있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x의 범위는 3루트 6보다 다시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트 ab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ab 여기 양수라고 되어 있죠. 등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안 되겠죠. 얘는 탈락입니다. 우리는 얘만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루트 ab죠. 그럼 루트 ab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해버리게 되면은 ab가 남게 되겠죠. 이게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은 6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는 블랙라벨에서 풀어봤던 문제죠. 요 앞에 두 개의 식과 뒤에 두 개의 식의 최소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바꿔보게 되면 a제곱 빼기 4a는 a 빼기 2의 제곱에다가 그죠? 빼기 4가 되겠죠. 플러스 b분의 a에다가 플러스 a분의 4b가 될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요 식과 앞에 있는 이 식 각각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는 a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지게 되겠네요. 뒤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게 되면은 2루트 4가 되면서 이쪽의 최소값은 4가 될 겁니다. 되겠죠? 이때 a 값 얼마, b 값 얼마일 때 a 값은 구해놨네요. 그럼 여기서 b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얘와 얘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더해서 4가 될 때예요. 그럼 얘는 2일 때겠죠. 근데 BA가 2일 때래요. 그 말은 B분의 2가 2일 때라는 소리고 이때 B 값은 1일 때겠죠. 자, 그러면은 A 값 2, 그죠? B 값 1, 요거 M 값, N 값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최소값은 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러면 얘 0 더하게 되면 답은 3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답은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식의 최대값인데 요거는 좀 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얘는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식의 형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식의 구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분모가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분자를 보세요. 3으로 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3,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3x 더하기 3y에 x 더하기 5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x 더하기 2y의 제곱인데 그걸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얘하고 얘 더해보세요.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x 더하기 8y가 됩니다. 그죠? 얘를 4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2y가 되죠. 왜 이렇게 보느냐? 이 식이 분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 쌍을 하나, 이렇게 한 쌍을 하나라고 보고 얘를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봐주세요. 그러면 이 지금 곱이죠. A 곱하기 B 두 식의 곱입니다.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한 것 x 플러스 2y분의 3x 더하기 3y x 플러스 2y분의 x 더하기 5y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한 것 x 더하기 2y분의 3x 더하기 3y 곱하기 x 더하기 2y분의 x 더하기 5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분자를 더하게 되면 얘가 되죠. 근데 x 플러스 2y가 버티고 있습니다. 약분시키면 4가 되겠죠. 이쪽 계산된 게 4입니다. 그럼 2 약분시켜주면 2가 남을 거고 결론적으로 x 더하기 2y분의 3x 더하기 3y 곱하기 x 더하기 2y분의 x 더하기 5y는 작거나 같다. 4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xy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더해서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다고 놓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죠?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학에서 이렇게 루트를 쓰고 있는 상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루트를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양변 제곱해서. 그래서 13 빼기 4x 플러스 루트 9 빼기 2y 제곱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 제곱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은 13, 9, 22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2y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y가 되겠죠. 근데 얘가 앞서서 7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22 빼기 14가 되니까 8 남을 겁니다. 플러스 2루트 13 빼기 4x에 곱하기 루트 9 빼기 2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를 곱하고 싶은데 함부로 못 곱하죠. 이유는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양수라는 확신만 들게 되면 곱할 수 있겠죠. 그걸 어디서 찾냐면 여기 양수 xy, 2x 플러스 y가 7이다라는 조건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죠. 이 식을 고쳐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y가 7 빼기 2x다. 자, 그런데 y가 양수라고 알고 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x가 2분의 7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요 식을 고쳐주게 되면은 x는 2분의 7 빼기 y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y는 7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근데 y는 또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이렇다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저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8 플러스 2루트 13 빼기 4x에 곱하기 9 빼기 2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식이 최대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의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 개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그죠? 13 빼기 4x에다가 곱하기 9 빼기 2y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였죠? 8이었습니다. 요 앞에 계산이 똑같죠? 요거 요거랑 더하면 얼마죠? 22에서 빼기 2로 묶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y가 되면서 얘가 7입니다. 그래서 8 되겠죠? 그러면 여기 루트 쓴 것까지 다 해서 요식 보이죠? 요식에 요식이 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 식의 최대값은 8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가 되죠? 16 됩니다. 그러니까 요쪽 이 우변의 최대값이 16 되는 거죠. 그럼 제곱이 있으니까 결국은 답은 얼마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식 보이시죠? 여기 식 보이시죠? y 보이시죠? 저 식을 y를 7 빼기 x로 고쳐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8 더하기 2루트에 13 빼기 4x에 곱하기 9가 있고 빼기 2에다가 y니까 7 빼기 x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얼마죠? 2x 14 빼기 5가 되나요? 2x 빼기 5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2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2차 함수의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 나머지 과정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하는 방법 아시죠? 그렇게 고쳐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 많죠? 그래서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할 때는 얘를 그냥 x처럼 보고 얘를 y처럼 보세요. 얘를 x처럼 보고 y처럼 보면 x 더하기 y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그런데 x 앞에 개수가 1이 있죠. y 앞에 개수가 1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적어 드릴까요? y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1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제곱에서 더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x제곱 y제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8이었죠. 그죠? 제곱에서 더하게 되면 22 그죠? 8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루트 쓰고 있죠. 양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돼야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죠. 되겠죠? 자, 방법이 많죠. 자, 네 번째 방법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풀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를 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얘랑 갖다가 놓으세요. 그냥 문제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랑 갖다가 놓는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살짝 야매 느낌이 나죠? 자, 13 빼기 4x가 9 빼기 2y랑 같다고 놓고 식을 정리해 보세요. 4x 빼기 2y
4가 되겠죠. 그리고 2 나눠주게 되면 2x 빼기 y가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2x 플러스 y가 7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버리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더 해버리면 4x가 되죠. 4x가 9니까 x는 4분의 9일 때입니다. x가 4분의 9니까 여기 2분의 9죠. 2 곱하면 그럼 7 빼기 2분의 9 하면 얼마죠? 2분의 5가 되겠죠. y는 2분의 5일 때입니다. 되겠죠? 그걸 여기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되는 거예요. 루트 13 빼기 4x 13 빼기 4x 9죠. 플러스 루트 9 빼기 2y 5 그죠? 그럼 루트 4니까 2죠. 루트 4니까 2입니다. 그래서 답은 4가 나오는 거야. 최대값이. 네 번째 방법은 시간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학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죠. 자, 뭐냐면 x 더하기 y가 2x 더하기 y가 7이었죠. 자, 요건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더 복잡해져요. 뭐 알면은 좋고, 그죠? 자, 2x 플러스 y가 7이다라고 돼 있고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루트 13 빼기 4x 플러스 루트 9 빼기 2y였나요? 9 빼기 2y. 자, 9 빼기 2y인데 여기 요 식을 y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7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식은 루트 13 빼기 4x 플러스 루트 자 14 어떻게 되죠? 9 빼기 2y 마이너스 2x 플러스 7 그러면 2x 맞죠? 다시 9 빼기 플러스 4x에 빼기 14 그죠? 그죠? 4x 빼기 5가 되겠죠? 자, 그래프 상에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얘를 fx라고 보세요. 얘를 gx라고 보세요. 그러면 두 함수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함수를 더한다는 소리는 이런 의미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무리함수 그릴 줄 알죠? 자, 요 시작점이 얼마죠? 4분의 13입니다. 4분의 13 대략 뭐 이 정도. 그리고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gx는 4분의 5가 됩니다. 4분의 5 대충 요 정도. 그리고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두 개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에 4분의 5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을 꺼보세요. 이렇게 수평선을 꺼보게 되면은 요 두 개 더해진 함수는 0이죠. 여기서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의 13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찍힐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데 한번 꺼볼까요? 대충 여기 어딘가 이렇게 꺼볼까요? 이렇게 값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이 있을 텐데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해서 찍어주시면 돼요. 함수값을.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만큼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디쯤 찍힐까요? 대충 뭐 이 정도 올라가서 이 정도 찍힐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그럼 어디서 최대가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이 교점. 여기. 그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앞에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 두 개가 대칭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이 두 개의 중점입니다. 중점.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해버리게 되면 4분의 18 그죠? 2분의 9가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2분의 9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4분의 9가 될 겁니다. 4분의 9를 여기 넣어주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게 빠르죠. 코지 슈바르츠 부등식. 근데 이게 모양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을 들었죠?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얘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갖다 놓고 푸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별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